은퇴 후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통계에도 오래 남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희미해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고 무능했던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다만 은퇴라는 문턱 앞에서 모두가 비슷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조용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그들은 은퇴를 휴식이라고 믿었다. 오랫동안 버텨왔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 드디어 시작된다고 여겼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평온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하루를 흘려보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요일 감각이 사라지고 아침과 오후의 차이가 흐려졌으며 오늘과 어제의 구분도 희미해졌다. 사람은 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역할을 잃었을 때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서울 외곽에서 제조업체 임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한 남자가 있었다. 50대 후반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하던 그는 은퇴 후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그동안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처음엔 늦잠이 행복했고 아무 일정도 없는 하루가 자유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그는 집 안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생활비와 식사 이야기 정도로 축소되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귀찮아졌고 약속을 잡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되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쉬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었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렸다는 것이다. 은퇴와 함께 직장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난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회사 밖의 관계를 거의 만들어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 전체에서 밀려난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편안했다. 이제는 회식도 없고 의무적인 인사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사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인간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특히 역할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일수록 은퇴와 동시에 끊어지기 쉽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용기를 내지 못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다 50대 중반에 가게를 정리한 한 여성의 이야기도 비슷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과 늘 부딪히며 살았던 그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원했다. 더 이상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모임을 하나둘 정리했고 전화가 와도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넘겼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는 처음엔 편안했지만 점점 외출할 이유가 사라졌고 사람을 만나는 법을 잊어갔다. 병원에 가는 날 말고는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무르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다.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하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다.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사실을. 전환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며 때로는 불편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야 삶을 다시 설계하려 했다. 에너지는 줄어들고 자신감은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루틴을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은퇴 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고 은퇴 후에는 늦었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그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고 사람들은 조용히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몰락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도 아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다. 오늘은 나가지 말자고 선택하고 이번 모임은 건너뛰자고 결정하고 다음 달에 생각해보자며 미루는 사이 삶은 점점 소리 없이 축소된다. 그 축소는 통장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고 관계에서 확인되며 결국 존재감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 선택의 갈림길은 존재한다. 쉬는 삶과 비어있는 삶은 다르다.
혼자 있는 시간과 고립은 다르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진짜 준비는 멀어진다.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긴 구간의 시작일 수도 있고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에서 갈린다. 지금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보다 앞으로 무엇을 놓지 않을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용히 사라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삶의 한가운데에 계속 놓으려는 작은 결심일지도 모른다. 은퇴 이후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나약함이나 준비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세대가 일 중심으로 살아오도록 설계된 사회 구조와 깊이 연결돼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업을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어디서 일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빠른 언어였다. 그 과정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의 의미를 배우지 못했고 역할이 사라진 이후의 삶을 상상하는 연습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은퇴는 개인의 선택이기 전에 제도적으로 예정된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철저히 개인의 몫으로 방치돼 왔다. 전문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은퇴자들의 공통된 표현이 있다.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무료함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다. 의미 없이 늘어진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다. 직장에 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 문제였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넘쳐나는 것이 문제로 바뀐다. 문제는 그 시간이 비어 있다는 데 있다. 채워지지 않은 시간은 곧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온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 밖으로 밀어낸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소득의 크기만이 아니다. 오히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다. 하루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일주일과 한 달이 어떤 리듬을 갖는지가 삶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구조가 없는 삶은 처음에는 자유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삶은 점점 축소되고 축소된 삶은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조차 변화의 순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은퇴 전에는 관계가 피곤하다고 느끼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관계의 부재를 가장 크게 호소한다.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감정이 아니라 맥락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같은 공간에 정기적으로 머물고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관계는 그 맥락이 사라지면 쉽게 끊어진다. 은퇴 이후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들은 관계를 다시 만드는 과정을 실패나 퇴보처럼 느낀다.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라고 오해한다. 그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 또 하나 간과되는 부분은 은퇴 이후의 자존감 관리다. 직장에서의 성취와 평가에 익숙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무력감을 크게 느낀다. 더 이상 결과를 요구받지 않는 삶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착각을 불러온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지만 지속적인 기여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 하루를 마쳤을 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질문이 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다. 대부분은 얼마가 필요할까, 어디서 살까 같은 조건부터 계산한다.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조건만으로는 삶이 굴러가지 않는다. 조건은 배경일 뿐 이야기는 그 위에서 만들어진다. 이야기가 없는 삶은 기억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삶은 본인에게도 점점 희미해진다.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 칼럼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에 서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이미 정해진 결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일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고 관계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낼 이유와 사회와 연결된 감각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경고이자 동시에 기회다. 같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 은퇴는 삶에서 밀려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 마지막 큰 전환점이다. 그 전환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은퇴 이후에도 삶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이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교훈이다.